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1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는 문재인 정권이 위기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폭등하고 통합당 지지율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다시 번지는 것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이 져야 하는데 이걸 8.15 집회 또는 정광훈 목사에게 넘기는 이런 전략이 여론에 먹혀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정당 지지도의 추이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도죠. 대통령은 이제 유한한데 이 정당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더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번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회복을 해가지고 39%, 미래통합당이 지금 23%입니다. 23%.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뭡니까? 3.1%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표본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9%, 미래통합당 23%, 열린민주당 3%, 정의당이 7%, 기타 1%인데요. 무당층,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이 25%입니다. 여기서 이 광주 전라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주에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19일 방문해가지고 빌리 브란트식으로 꿇어 앉아가지고 5.18 묘역에서 부끄럽다, 참여한다 이런 최고도의 사죄를 했습니다. 최고도의 사죄를 했는데 그 효과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주 전라도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8% 여전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크게 올랐어요. 4배나 올랐습니다. 어떻게 4배나 오를 수 있느냐? 1%에서 4%까지 올랐습니다. 전주가 1%였어요. 그 사이에 4% 올랐습니다. 비율로는 4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4배로 오를까요? 자, 4% 지지율입니다.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이 정통 우파 세력이라든지 이 경상도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공을 들이고 있지 않고 저거는 어차피 따라오는 집토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집토끼가 보면은요 상당히 가출한 집토끼가 많아요. 대구 경북지방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지방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9%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대구 경북지방에서요 26%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전라도에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4%인데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그 7배쯤 되는 26%나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한번 볼까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3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포인트 높습니다. 31%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한계가 있는 전라도에 집착하는 사이에 집토끼를 잃고 있다는 수치가 여기 나옵니다. 집토끼를 잃고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산술적으로는 광주 전라도는 포기하고 경상도에 공을 들이는 게 맞습니다. 수치상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유가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26%, 대구 경북지방의 26%, 부산 울산 경남의 31%,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 게 훨씬 더 가져올 몫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지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집토끼를 소홀하게 하면은 집니다. 집토끼를 우선 확실하게 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미래통합당으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입니다. 또는 이념적으로 보면은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는 돌아올 게 없어요. 중도의 손을 내밀어야 우파로 당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도를 건너뛰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수를 강화한 다음에 중도에 접근하고 중도에서 성공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좌파로 연장해야 되는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수의 지지도 확실하게 다지기 전에 중도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좌파의 손을 내미는 정책을 펴면은 어떤 결과가 될까요? 그 정책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이거죠. 그 정책이 지지율 4%대는 전라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면서 뭐 광주 사태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예컨대 5.18 부정하면 형사처벌하는 법, 또는 진상조사법, 또는 보상, 또 새로운 보상을 추구하는 법,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은 호남에서는 한 1%에서 4% 오를지 모르지만은 경상도나 중도표가 달아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김종인 씨의 이 호남 공약 전략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도로 치면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술적으로는 성공했어요. 전술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꿇어앉아가지고 사과하니까 광주 사람들의 반응도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난 단 한 언론도 저처럼 김종인 씨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큰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전략적으로 큰 실수. 전술과 전략을 구분해야 됩니다. 전술에서 성공할수록 전략으로 크게 실패하는 게 많습니다. 전술과 전략 개념을 잘못하면은, 이번에 8.15 집회도 전술적으로는 성공한 겁니다. 그 비가 많이 오는데 대군중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즉 민심을 크게 보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태극기 든 사람들끼리 아니라 보통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이 집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게 전략적 선택인데, 전략적 선택에서 실패하니까 전술적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똑같은 실수를 지금 김종인 씨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식적인 정당이 있고, 호남당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호남당이라는 게. 결속력이 같아요. 호남 사람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광주 전라도에서 68%입니다. 68%. 미래통합당 4%. 열린민주당 5%. 정의당 6%.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통합당 이 호남 사람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거의 일치합니다. 즉 문재인 지지율이 호남 사람들의 지지율과 민주당원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정치적 성향은 요지부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요지부동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공을 들여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계산과 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입니다. 같은 이념과 같은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자,
호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이 된 겁니다. 되겠다는 겁니다. 호남 봉사당이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호남 봉사당이 된다고 할 때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호남 사람들의 영합하는 정책을 펴는 순간부터는 우파에서 좌파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결정에서 정체성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전략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 전략이란 것도 기본적으로는 파고들면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념적 가치관에 기초한 게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전략은 이념입니다. 이념이 흔들려 버리면 전략도 흔들리고, 전략이 흔들리면 전술 정책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반도의 남북 대치 상황은 민족 사이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편이냐 김정은 편이냐로 나눠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눈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서 흐물흐물 하다가 결국 한국의 보수 정당이 이런 식으로 몰락했다 하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민자당이라는 정당이 출범한 이후에, 즉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1990년에 그때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노태우의 민정당이 합쳐가지고 민자당을 만든 이후에 한 번도 큰 선거에서 이 이념적 정체성을 제대로 내세운 정당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하여 한국에 보수는 있지만은 보수 정당이 없어요. 보수 세력도 있어요. 그러나 보수 정당이 없는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통합당은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태극기 든 사람들, 정광훈 세력을 막 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이 지고, 오늘 여론조사는 39%에서 아마 30%까지 떨어졌을 것인데, 괜히 8.15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런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우파 진영 안에서도 통합당이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지도력을 상실한 것은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우파 일각에서 이게 개표 부정으로 졌다라고 했을 때 통합당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말리지도 않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넘어가는 우파 인사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때부터 통합당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개표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당의 문제가 아닙니까? 왜 그때 빨리 나와가지고 개표 부정 없었다, 여기에 집착하다가는 우리가 2번 죽는다,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다 반성하고 행동적 우파 세력과 통합당이 같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라고 나와서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뒷전에 쳐져가지고 그런 증거는 없다, 개표 부정의 증거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행동력이 있는 우파 진영에서는 통합당을 아주 비겁하게 보고, 통합당에서는 개표 부정론자를 아주 거북하게 보면서 저런 사람들하고는 손잡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번 8.15 집회라는 전략적 실수를 막지 못한 그 책임이 상당 부분 미래통합당의 비겁한 태도에 있는데, 그런 태극기 세력은 멀리하고
전라도 표를 공략한다 하다가 지난주에 그게 성적표입니다. 지난주에 성적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 폭락으로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에서는 이념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책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죽고 사는 이념적 정체성, 이념적 정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전략도 나올 수 없고 전술도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전술에 아무리 이겨도 전략에서 실패하면 다 끝입니다. 또 전략이 성공해도 이념적 결단에서 실패하면 그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념 위에 전략이 있고 전략 위에 전술이 있고 전술 위에 정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